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위드인페이지입니다. 롱폼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월 한 달 잘 지내셨나요? 롱폼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1월에 읽은 책들을 쭉 정리해봤더니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서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신간도서를 좋아합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늘 이번 달에 나온 책 신간 코너부터 보게 되고 출판사 인스타그램도 틈틈이 살펴보고 이메일, 문자로 신간 알람도 받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담은 책이 지금의 나와 더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책들에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갔습니다. 이미 다들 읽은 책, 이제 와서 읽기엔 너무 늦은 책, 한때 유행한 책,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전처럼 살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여겨지진 않고 한참 유행하고 바이럴 타는 그때 딱 그 시기를 놓치면 읽기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책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늘 신간 위주로 골라서 읽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신간 위주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지금 막 쓰인 문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주는 이야기, 그런 책이 더 솔직하고 생생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출간된 지 조금 지난 모두가 읽었다고 하는데 나만 안 읽어본 베스트셀러 몇 권을 연달아 읽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책을 펼치기 전까지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읽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닌가? 이 책이 왜 그렇게까지 많이 읽혔는지 이제 와서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 이거는 예전에 읽었으면 지금처럼 다가오지 않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읽은 출간된 지 살짝 지난 베스트셀러 4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줄거리보다는 왜 이 책들이 지금의 나에게 도착했는지 그 과정과 경험 위주로 이야기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도 모두가 읽었다고 말하는데 괜히 손이 안 갔던 책, 이제 와서 읽기엔 늦은 것 같다 하면서 미뤄둔 책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책을 펼칠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니시노 세이지 지음 북라이프 편엠 232쪽 건강정보. 이 책은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한참 스탠퍼드식 뭐뭐뭐 하버드 뭐뭐뭐 이런 종류의 책들을 꾸준히 출간되고 베스트셀러에도 종종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안 읽게 됐나봐요.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보이니까 호기심이 생기거나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첫 인상은 수면 이야기구나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찍 자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그런 얘기겠지 하는 정도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았고 특히 요즘 시대에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느껴졌어요. 요즘 세상에 8시간 수면이라는 말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야자에 학원 뺑뺑이 새벽 2시까지 도서관 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야근 마감 밤샘 작업 이걸 하지 않으면 업무량을 못 따라가는 문화잖아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8시간 수면 보장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닐까 했는데 이 책은 오래 잘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들고 나서 처음 90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숙면의 핵심은 잠든 직후 90분. 이 황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다. 지금까지 내 수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최소 7시간 이상, 평균 8시간을 자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자면 정말 좋겠죠. 행복하겠죠?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수면의 문제를 돌파할 것이냐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 답답한 구석을 파고드는 책이라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무작정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보여주는 책.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제 하루가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건 하나 있었어요. 잠, 수면은 내가 싸우고 쟁취해서 확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 책이 한참 바이럴 탈 때 거의 10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었다면 지금만큼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이의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걸 또 느낀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안 읽게 됐던 책들에 대해 좀 찾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 베스트셀러를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 책, 거인의 노트, 김익환 지음, 다산북스 편엠, 92쪽 정보관리. 이 책도 사실 안 읽고 있기엔 너무 자주 보였던 책이에요. 도서관 검색해보면 항상 대출 중이었고 예약자도 꽉 차있고 늘 인기 있는 책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라서 요즘은 네트워크식 정보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명한 책 속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지기 나름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특히 저는 기록이라는 주제 자체가 꽤 익숙한 분야라서 좀 넘겨짚은 거죠. 저는 기록을 좋아합니다. 메모, 노트, 필기 이런 종이, 태블릿, 노트북 장르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 기록 방법 자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인지적 구두쇠가 발동한 거죠.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록을 감성이나 취미로 다루지 않고 공부, 일, 독서, 대화, 일상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생활 기술로 풀어냅니다. 특히 기록을 잘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 쓰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제 기록이 점점 쌓이기만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기록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기록들을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시작하자라는 책 그 이상 기록을 어떻게 삶에 연결할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노트 쓰는 방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기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나를 증명하는, 나를 만족하는 기록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도 더 이른 시기에 읽었다면 방법서로만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기를 잘했다 싶은 정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베스트셀러 책 두 번째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책 혼자가 편한 사람들 도리스 메르틴 지음 비전 코리아 편엠 336쪽 인간관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이건 내 얘기 같긴 한데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책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익숙했고 이미 저 자신을 다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내성적인 내향인,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향성을 다룬 책들은 어딘가 나를 규정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향인에 대한 MBTI 유형 분석을 보면 그냥 맞아 이거야. 와 이거 진짜 이런데? 하면서 그냥 스크롤을 넘기는 것과 책에서 나의 유형을 규정해버리는 것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가 편한 사람들, 이 책은 내향성을 하나의 성격으로 묶지 않았어요. 내향적인 성향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주도형, 섬세형, 비범형, 은둔형. 이 4가지 유형의 비율이 조금 다른 것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조용한 사람이구나 를 알게 해줍니다. 특히 저는 내향인은 본디 우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철저한 준비와 전술로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대 MBTI 시대.
이제는 나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내 향인을 향한 위로라기보다는 나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주는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MBTI 부흥 이전에 읽었다면 그냥 성격 유형서로만 읽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흥미가 없어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방대한 편이고 좀 두껍고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니까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모두 각자 MBTI를 알고 서로에게도 꼭 물어보잖아요. 흥미를 가지고. 그래서 요즘 읽는 것을 더 추천하는 책입니다. 내향인 여러분 모두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4번째 책입니다. 그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 지음 토네이도 편엠 338쪽 성공학. 이 책 제목이 사실 너무 강렬해서 좀 쫄아서 오히려 피하게 됐던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이 읽히기도 했고 인용도 많이 된 책이라 정확히 책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얼핏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을 법한 책입니다. 이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었어? 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목록도 만들고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사실 확신이라는 게 참 불가능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상 자꾸 그걸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더 열심히 해라 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남겨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수백 명의 인생 현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을 미뤄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 정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그걸 알아채야 한다. 요즘에는 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과잉 공급의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목표를 추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처럼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를 스스로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예전에 읽었다면 전형적인 자기계발서로만 읽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요. 일단 현자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에 목차를 살펴보고 제목에서 흥미로운 부분만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현자들의 말이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통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태에 따라 어떤 부분이 마음에 끌리는지 그렇게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것 또한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만 남기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4권의 책은 출간 시기도 다르고 주제도 전혀 다른 책들이었지만 이상하게 같은 시기에 저에게 도착한 책들이었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야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이 책들 중 몇 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책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에 2026년 1월에 이 책들을 읽고 나니까 책에도 읽히는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은 남들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다들 읽었다고 말하지만 나만 아직 안 읽은 책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남들은 다 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안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책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읽힐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